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처졌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원장님 울세라, 써마지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3달 만에 다시 처지네요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얼굴이 처지는 건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그에 맞게 관리를 하면 얼굴 라인이 훨씬 탄탄해질 수 있고 시술 효과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주름 잡는 의사잖아요. 15년간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주름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름의 강력한 원인인 얼굴 처짐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데이터와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얼굴이 처지는 진짜 이유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 처지는 이유를 단순히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피부 탄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핵심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뼈, 그리고 그 위에 근육, 그 위에 지방,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바깥쪽에 피부까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가지 층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얼굴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애꿎은 피부만 계속 레이저로 조이고 당기게 되는 거죠. 우선 가장 안쪽에 있는 뼈는 그 위에 근육과 지방, 피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뼈도 조금씩 변합니다.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분해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얼굴 골격의 일부가 줄어드는 건데요. 이걸 골흡수라고 합니다. 특히 눈 주위의 뼈는 구멍이 점점 넓어지고 턱뼈와 중안면부의 뼈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집의 기둥이 줄어들면 그 위에 있는 지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얼굴 뼈라는 지지대가 작아지면 그 위에 있는 지방과 피부도 제대로 받쳐지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뼈 위에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사실 얼굴 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근육의 균형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주 쓰는 근육은 점점 짧아지고 단단하게 굳는 반면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은 힘이 약해지면서 늘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은 약해지고 입꼬리나 턱선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로 받쳐주는 힘은 줄어들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은 커지면서 입꼬리가 내려가고 볼이 처지고 턱선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처짐은 피부보다도 근육의 긴장과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위에 3번째 원인은 지방이 위치하는데요. 얼굴 지방이 한 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얼굴 지방은 작은 주머니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주머니들이 부위마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눈 밑, 볼 위쪽, 팔자 안쪽 지방은 쪼그라들어서 꺼져 보이고 반대로 팔자 바깥쪽, 특히 볼 아래쪽 지방은 아래로 몰려서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쌓이는 부분은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는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방 위에 우리가 흔히 피부라고 하는 진피층과 표피층이 있는데요. 피부 속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이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얽혀서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분들은 20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50대쯤 되면 눈에 띄게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그물망이 느슨해지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얼굴이 적게는 1개, 2개에서 많으면 4개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얼굴에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4개의 층을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안 무너지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건드리지 않고 조심한다고 해도 나이를 먹으면 각각의 층에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화를 2배, 3배 빠르게 진행되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습관 같은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을 다 들으시면 아마 뜨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나쁜 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조 리트랙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턱 당기기입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지하철을 타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해지는데요. 노안이 오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힘껏 당기고 팔을 쭉 빼는 행동, 이런 행동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턱을 당기는 형태가 반복되면 목 근육의 수축이 가속화되고 목과 얼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턱선이 둔해 보이게 됩니다. 또 얼굴 아래쪽이 더 무겁게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능한 눈높이 가까이 올리고 턱을 당기지 않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두 번째는 편방향 수면인데요. 천장을 보고 주무시지 않고 엎드려 주무시거나 매일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자세는 피부와 근육에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와 근육이 한쪽 방향으로 압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침 붓기가 심해지고 수면 주름이나 얼굴 비대칭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껏 비싼 리프팅을 받고 와서 7, 8시간 동안 한쪽으로 내 얼굴을 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7시간 동안 억지로 얼굴을 처지게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가능한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자세로 잠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를 꽉 깨무는 습관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브럭시즘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치아나 턱 관절, 얼굴의 하안부 쪽 근육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면서 힘을 쓸 때 혹은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근육 중에 하나인 이 교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부피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각턱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턱 주변이 뻣뻣해지고 얼굴 아래쪽이 무거워 보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나 시술로 아무리 얼굴을 끌어올려도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처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나쁜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얼굴을 처지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면서 동시에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리프팅 마사지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피부가 건조하다면 오일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를 계속 문지르면 마찰 때문에 붉어지거나 자극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교근 마사지입니다. 교근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를 꽉 물었을 때 어금니 옆으로 불룩 튀어나오는 턱 근육인데요. 그래서 깨물근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물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거나 수면 중 이갈이가 있는 분들은 힘을 주지 않아도 이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뭉치면 턱만 빳빳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 아래쪽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처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로 교근을 가볍게 풀어줄 겁니다. 우선 교근의 위치를 찾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살짝 앙 다물면 교근이 딱딱하게 만져지실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땅콩 주먹이나 손가락 끝을 대주시고 앙 다물었던 입에 힘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손을 빙빙 돌려서 교근을 살살 자극해주세요. 10초 정도 풀어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10초.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면 턱의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거니까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에 2번씩 총 4세트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측두근 리프팅 마사지입니다. 처짐 현상을 보통 얼굴의 아래쪽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사실 얼굴을 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측두근인데요. 측두근은 관자놀이부터 머리 옆쪽까지 넓게 펴져 있는 근육인데 얼굴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위가 굳으면 얼굴 전체가 아래로 처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위쪽 방향으로 긴장을 만들어주면 얼굴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측두근을 한번 찾아주세요. 측두근도 교근처럼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저작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아를 살짝 앙 다물 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를 살짝 물어주고 관자놀이 윗부분에서 측두근을 찾아서 양 손바닥을 양측 축두근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대각선 위쪽으로 피부를 살짝 끌어올립니다. 너무 세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이 위로 살짝 리프팅 되는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알려드린 동작은 여기까지인데 업그레이드 버전은 여기서 추가로 입을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입은 크게 미소를 지어주고 천천히 벌렸다가 다시 미소 짓는 상태로 닫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입을 움직일 때마다 관자놀이 쪽 근육이 같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질 건데요. 이 동작을 20-3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만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면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편안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친업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턱을 힘껏 드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얼굴 아래쪽과 목 앞쪽을 동시에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턱 밑과 목 앞쪽이 꽤 많이 당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 힘을 아래로 뚝 내려주세요. 이때 허리가 무너지거나 고개만 뒤로 꺾이면 안 됩니다.
가슴은 편안하게 펴고 턱끝을 천장을 향해 올려주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미소를 지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처음 해보시면 목 앞쪽이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리실 수도 있는데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 목 앞과 턱 밑이 당기면서 얼굴 전체에 혈색이 도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익숙해졌다면 그 상태 그대로 얼굴을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한번 돌려주세요. 중요한 거는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깨는 아래로, 목은 길게, 턱은 위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초씩 총 3세트 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3개의 동작을 매일 습관처럼 해주신다면 정말 변화가 느껴지실 건데요. 물론 홈케어 마사지로 하루 이틀 만에 얼굴이 확 좋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럴 때 보조적으로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시술부터 하시지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메인은 마사지와 홈케어, 효과를 더 보고 싶거나 변화되는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싶을 때 보조적으로 시술,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홈케어의 효과를 배로 올려줄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렸던 뼈, 근육, 지방, 피부 이 4가지 층에 어떤 시술들이 맞는지를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도 무조건 한 가지만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서 어느 층의 변화가 가장 큰지에 따라 달라져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뼈가 줄어든 골 흡수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필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러가 줄어든 뼈를 다시 자라게 만드는 건 아닌데요. 다만 꺼진 부위에 필요한 만큼 볼륨을 보완해서 무너진 지지 구조를 다시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꺼진 소파에 쿠션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특히 턱끝 그리고 광대는 골 흡수가 빨리 진행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턱끝이 짧아지신 분, 광대가 꺼지기 시작한 분들은 소량의 필러만으로도 얼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양입니다. 50대 이후 필러는 빵빵하게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지지점에 아주 조금씩 얼굴 전체의 균형을 보면서 넣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처짐이 있는 얼굴에 필러를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얼굴이 무거워 보이고 아래쪽 처짐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넣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나 정교하게 넣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술입니다. 뼈를 대신하는 시술이 필러밖에 없듯이 근육에 작용하는 시술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보톡스입니다. 아까 제가 나이가 들고 표정 습관이 반복되면 위로 당기는 근육보다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럴 때 보톡스는 과하게 힘을 쓰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얼굴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보톡스는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아래로 당기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올라가 보이게 하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사각턱이 심하면서 하관이 무거워 보이는 분,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 보이는 분, 턱선과 목의 경계가 흐려진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톡스도 무조건 많이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요. 특히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까지 과하게 약해지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볼이 더 처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근육의 방향과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부위에 정확한 양만 사용하는 게 중요한 시술인 거죠. 세 번째, 지방이 처진 경우에는 실리프팅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지방은 단순히 줄어들기만 하는 게 아닌데요. 위쪽 지방은 꺼지고 아래쪽 지방은 내려오면서 볼 아래와 턱선 주변에 무겁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볼은 납작해지고 팔자는 깊어지고 턱선에는 불록살이 생기면서 얼굴 라인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는 시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리프팅은 처진 조직을 위쪽 방향으로 걸어주고 원래 위치에 가깝게 재배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로 내려온 조직을 실로 잡아서 위쪽 방향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볼 아래쪽이 무겁게 내려온 분, 팔자와 마리오네트 주름이 함께 깊어진 분, 턱선이 무너지면서 얼굴이 네모나게 보이는 분들은 실리프팅으로 비교적 빠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리프팅도 모든 처짐을 다 해결해주는 건 아니에요. 지방이 너무 많거나 피부가 지나치게 얇거나 처짐이 심해서 남는 피부가 많은 경우에는 실리프팅만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을 너무 많이 넣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은 단순히 실 개수를 많이 넣는 시술이 아니라 얼굴의 처진 방향과 지방 위치를 보고 정확한 벡터로 당겨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러나 에너지 시술을 함께 조합을 해야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이 줄어든 경우인데요. 이때는 리프팅 레이저와 콜라겐 부스터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층의 문제는 주로 피부가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늘어진 느낌이 강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얼굴뼈나 지방 위치의 문제보다 피부 자체가 느슨해진 게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부 속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깊은 층인 진피층과 더 깊숙이 위치한 스마스층, 즉 근막층의 에너지를 한 곳에 웅축시켜서 쏘는 방식으로 조직을 수축시키는 원리인데요. 그에 반해서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은 비교적 얕은 피부층 전체에 고루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을 조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음파 레이저는 조금 더 깊은 층을 정교하게 잡아주는 시술, 고주파 레이저는 피부 전체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시술인 거죠. 여기에 콜라겐 부스터를 함께 활용하면 피부 자체의 밀도와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꺼진 부위를 바로 채우는 필러와는 조금 다른데요.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자극해서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조금 더 촘촘하고 탄탄해지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볼륨을 만들기보다는 잔주름, 피부결, 탄력 저하를 서서히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프팅 레이저나 콜라겐 부스터도 한번 받았다고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닌데요. 피부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고 재배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화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 너무 마른 분에게 강한 리프팅 시술을 과하게 하면 볼페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피부 두께와 지방량, 처짐 정도를 함께 보고 강도와 부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 층마다 총 5가지 시술 해결책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얼굴 처짐 시술의 핵심은 한 가지 시술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뼈의 볼륨이 부족하면 필러, 아래로 당기는 근육의 힘을 줄일 때는 보톡스, 내려온 지방은 실리프팅, 느슨해진 피부는 리프팅 에너지와 콜라겐 부스터, 이렇게 각 층의 문제에 맞는 시술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 가지 층만 변한 경우보다 2-3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시술을 무리하게 하기보다 가장 큰 원인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리프팅 시술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진 층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원인에게 맞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리프팅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리프팅은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분들을 보면 시술만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홈케어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개를 숙이고 이를 꽉 물고 턱을 괴면서 1년에 한 번 강한 시술만 받는다고 얼굴 처짐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반대로 평소 습관을 조금씩 고치고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내 얼굴 상태에 맞는 시술을 받으면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3년 뒤에 거울 속 내 얼굴이 반드시 노력을 증명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